일단 이제 그 이건태 의원이 평생 검사하신 분이 예. 뭐 본인은 게 뭐 대통령한테 충성명시 했는지 뭐 이재명 대표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심우정 총장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예. 강직한 대부분 검사들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아무 근거 없이 그 모욕적인 질문 대통령에 충성명시 했느냐 이거 검사 출신으로서 정말 이제 이성윤이나 예. 이건태 좀 부끄럽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수사 있잖아요. 예. 논두렁식에 2탄이다. 예. 그러면 이게 논두렁식이라는 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수사받다 돌아가신 겁니까? 그 시계 안 받은 겁니까? 이인규 중수부장이 해고록에 보면요. 이 부장 시계는 좀 뺍시다. 쪽팔리잖아. 이게 해고록이 다 나옵니다. 그거 다 녹화해놓은 게 있어요. 조서도 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인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논두렁 이야기는 검찰에서 흘린 게 아니라고 네. 정정보도까지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재판요. 네. 이 검찰이 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140만 불 우리 그 노정연 씨 그 현금으로 선바이역에서 그 뭡니까 사과박스에 그것도 이게 진짜라고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500만 불 빌린 연철호 씨나 아들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차용증을 썼어요. 연 7%. 근데 돈 안 갚은 거 나와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란 게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죄 없이 꼭 이게 마치 검찰에 의해서 탄압받다 돌아가신 것처럼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타이슬리제시 윤건영 의원 말로도 직원 5명의 표만 파는 사장 페이퍼 컴퍼니 아닙니까? 비행기 한 대 없는. 거기에 박석호 사장이 다 자료 갖다 줬잖아요. 어떻게 전무가 뭐 필요하고 사장보다 월급이 많고 실제 일한 게 없어요. 영어도 그렇고. 왜? 표만 파는 직원 5명 미만의 이제 페이퍼 컴퍼니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월급 주시면 뇌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우리 그 김정숙 여사가 현금으로 친구한테 5천만 원 그것도 이게 뭐 주위에 유튜버들이 막아서 가지고 밖에 못 나가서 붙였다고 해명했잖아요. 근데 그럼 왜 현금 5천만 원 붙이는 우리 국민 중에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집에 5천이 있어서 이걸 현금을 보자기에 싸가 붙이게 합니까? 그다음에 출판사는요. 디자인했다고 2억을 주고 5천 빌려줬어요. 아니 저도 운명책 제가 집에 있고 다 읽어봤는데 그 표지 디자인이 2억이나 줄 인쇄가 1억 5천이에요. 말이 됩니까? 아니 서창우 씨는 이게 비행기 일도 안 했는데 2억 2천3백 주고 문다혜 씨는 디자이너도 아니에요. 오빠가 디자이너지 문준용 씨가 디자이너도 아닌데 2억 주고 이러니까 수사하는 거지. 이게 무슨 탄압입니까? 저희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동이 옮겨갔어요. 네, 아니, 청문회처럼. 뭐 반론을 해야 좀 돼요. 시간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정욱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나 극우 유튜브를 그만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서 변호사님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는데요. 당시 수사 책임 맡았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당시에 국정원하고 이 사건으로 심한 갈등 겪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인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권양숙이 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저 바깥에 버렸다고만 진술했다고 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가정보원에서 고의적으로 흘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 그리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2017년 10월에 국정원에서 SBS 논두렁 시계 보도가 그거 나오기 직전에 하금열 당시 사장 국정원 직원 4명이 접촉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 수사 협조하겠다 이러면서 알려지게 된 사실이에요. 근데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 시계 그건 없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했다고 주장하면 없는 사실을 주장으로 지금 사실로 확인해서 말하는 건데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번 서 변호사님 이런 거 반론하느라고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거는 조금 좀 진행에 좀 그게 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심우정 총장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통이고 그리고 상당한 검찰의 엘리트고 그렇다. 그리고 수사도 잘하는 검사다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당면한 수사에 대하여 그 심우정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똑바로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 아내가 명품백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 네. 답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9월 12일 선고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혐의 수순으로 간다라는 게 정가에 파다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심우정 후보자는 어떤 태도인가 분명하게 답해야 되는데 얘기 못합니다. 저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품성과 또 검사로서의 뭐 강직한 이미지와 뭐 이런 것들은 갖고 있다 치더라도 지금 뭐 권력에 뭐 아첨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막상 검찰총장으로서 자기 직분을 수행할 때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오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개인적인 연이 있든지 어떤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면한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문제를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수사를 할 거냐. 아니면 결국엔 봐주기 물타기 수사로 넘어갈 거냐. 저는 이게 중요한데 과연 그분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이제 청문회 지켜보니까 굉장히 신중하더라고요, 심 후보자가. 그런데 뭐 일정 부분은 답할 수도 있는 건데도 또 지나치게 신중해서 설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논란거리를 안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뭐 굉장히 소극적이고 뭐 그걸 뭐 장경태 의원은 목소리 좀 크게 해라라고 떠먹다 얘기를 하라라고까지 또 했는데 뭐 원래 뭐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시거나 뭐 액션이 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기획통 인사통이 뭐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검찰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왜 적이 없냐. 그러니까 아니 수사를 하지 않는데 왜 어떻게 적이 있냐.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는 않아요. 이분이 보통 기획통이 인사통이 보통 우리가 검사들 이 어디 거쳐갔는지를 보면 이분이 보통 법무부나 아니면 대검에만 계셨거든요. 어떤 일선 수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뭐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직 장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임명을 했다고 봐요. 근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는 않았고 항상 뭐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도 항상 얘기하지만 법과 원칙, 증거에 의해서 수사하겠다라고 원칙론적인 대답만 나와서 뭐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뭐 장면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하는 거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전 장윤성 기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대로 실현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뭐 그게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또 청문회 보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족 관련 그 수사는 고발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좀 늦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건데 그걸 놓고 뭐 어쨌든 이게 배은망덕한 수사냐, 패륜 수사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패륜 수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청래 위원장이 했죠. 이분은 법사위원장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 상임위원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법사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륜 수사요? 그렇게 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었던 것도 패륜 수사입니까? 박근혜, 최순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유죄 판결 내렸습니다. 문다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청와대에서 같이 살았죠. 이거는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운명 공동체고 생활 공동체입니다. 핏줄로 엮여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장 기자님의 말씀에 상당히 반박을 하자면 이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를 왜 청문회에서 물어봅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검찰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수사가 완결되었고 수사심의위로 넘어간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가이드라인 내렸다 이렇게 비판할 겁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실상 내렸다. 이거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공격을 펼칠 것이고 또 원칙에 맞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윤석열 정권에 아첨하는 검찰총장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욕할 거면서
그럴 바엔 차라리 얘기를 안 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합당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답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어떠한 능력, 어떠한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청문회가 됐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은 참 좀 치졸합니다. 네, 우리 장혜성 기자님 네, 반박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공직자 후보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공직자로서의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예요. 국민들이 기가 막히게 보는 게 권익위원회에서 덮어놓고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 300만 원짜리 그것만 받은 게 아닙니다. 양주도 받았고요. 고급 스탠드도 받았고요. 샤넬 화장품도 받았고요. 향수도 받았고요. 책도 받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책만 버리고 나머지 돈 되는 것들은 이제 싹 다 가지고 관저로 들어갔어요. 그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것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실무를 담당하던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양심에 반한 행동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 넘어갔더니 검찰에서는 그거 가지고 혐의 없음, 무혐의 종결 처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큰데 검찰에서 이 사안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 물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묻지 않고 딴 걸 물어라?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있죠. 그리고 또 그 엄마와 관련된 뭐 공흥지구 뭐 개발 특혜 의혹 이것도 있죠. 뭐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검찰이 진짜 공평무사하게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잣대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대국민이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당연히 물어야지 그걸 묻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자체로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어쩌다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예단하는 것조차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실시간 의견 올려주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검찰총장 임명할 텐데 청문회 왜 하는 거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디올백은 선물이고 전사의 월급은 뇌물이라니 검찰의 선택적 수사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꼭 지킵시다. 논두렁 2탄은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배은망덕 수사라니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참 말하고는 점점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기승전 김건희 누가 보면 김건희 청문회인 줄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무슨 청문회가 시장판도 아니고 고성의 막하파식으로 국회의원들 수준 좀 한심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